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대의 음식과 산업 강좌를 맡은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명란젓과 제국, 맛의 교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계 조선에서 재래 음식물인 명란젓이 어떻게 가공되어 조선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제국 안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조선과 일본 양 지역에서 일어난 음식 교류의 일면을 살피고자 합니다. 생선은 인류에게 농경, 유목의 가축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청어를 찾아 네덜란드의 어민은 원양업을 시작하였고 장거리 항해술을 획득하였으며 대구에 대한 유럽의 엄청난 열망은 새로운 항로의 개발은 물론 신대륙의 발견을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수산자원의 확보는 고대 이래 인류의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근대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일본이 외지로 진출하게 되는데 수산자원에 대한 열망이 선행하였으며 생산은 식민지화 하기 이전부터 이권 탈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을 매개로 식민지에 이루어진 경제적 지배는 일본이 섬나라이고 바다를 건너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더욱 중시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새로운 수산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일본 제국은 식민지의 생성과 함께 식민지의 식문화 그 자체도 동시에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의 재래산업이었던 명태업과 그 가공업이었습니다. 근대 동력선의 등장과 시장의 확대와 함께 명태업이 일거에 성장하는 과정에는 조선인뿐 아니라 조선에서 진출한 일본인 어민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도 어획량이 압도적이었던 함경남도가 명태의 주요 산지였기 때문에 해방 후 일본이 귀환하고 한국전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자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도 명란젓이 유입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과거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각각 명란젓을 가공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재래적이면서 해방 후에도 미각에 대한 기억을 남긴 식민지 시기의 조선의 명란젓은 경제사뿐 아니라 생활사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수산업에 관한 우선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은 요시다 게이지의 연구입니다. 요시다는 1944년까지 4회에 걸쳐 조선에서 현지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하고 조선으로 출하했던 일본에서의 각 부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하여 고래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어업을 분석하였고 특히 일본인 어민의 진출에 의한 수산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박동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일본 제국의 어업 확장 정책과 일본인 어민의 조선 이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조선어업에 대한 지배와 다름없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수희는 일본인 어민에 대한 조선 근해 어업의 전개, 일본인 이주 어촌의 정어리업과 공업화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조선인 어민과의 이해 충돌, 어촌과 판매지와의 격리성, 일본 대자본의 진출 등과 같은 조선어업의 식민지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고노 노부카즈는 경영사적 관점에서 조선 수산업의 경유자인 나카베 야스지르의 하야시 칸의 상점을 분석하여 수산물 운반업에서 시작해 수산업자가 되고 수산 가공업으로 진출하여 자본 축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산업의 연구 가운데 다른 생선에 대한 분석도 있었지만 주로 식민지 공업화 관련성 때문인지 정어리업에 대한 관한 분석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특히 김수희는 멸치업도 분석하여 일본인 어민에 의한 조선어장의 침탈과
조선인 어민의 몰락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등의 포경업의 입장에서 수행한 고래에 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이 많이 소비한 지극히 서민적 생선이었던 명태와 그 가공품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흰살 생선을 일종으로 다른 잡어와 함께 주로 어묵과 같은 유사한 가마복고로 소비되고 때문에 일본 어민에게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어획 대상은 되지 못하여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태는 조선인이 조개와 함께 좋아하는 생선이었습니다. 박구병은 명태 어업사를 고대로부터 한국 정부의 성립 후까지 장기적인 시간의 범위에서 분석하였고, 식민지기에는 재래어업에 대해 기선 저인망 어업이 일본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일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식민지기의 명태어업에 관한 분석은 지극히 적고 명란젓 가공업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마니시 하지메, 나카타니 마츠오 두 분은 패전 후 일본의 명란젓 개발의 전사로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의 명란젓 가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석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명란젓 가공에 대한 분석은 보충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고, 상업적 가공이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가공업자의 경영 상태나 민족별 가공량 등에 관한 검토, 시장 확대에 따른 품질 관리와 전시 통제의 영향, 명란젓 통계 정비의 시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일본에서의 주요 소비 범위가 서일본에 한정되어 있었던가 하는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 선행 연구에 의해 부분적으로밖에 밝혀지지 않은 명란젓의 역사적 실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것이 맛의 개발이라기보단 맛의 교류 또는 전파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에서 조선 왕조 후기부터 식민지 시기에 걸친 명태의 어로 기술과 말린 명태의 가공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발동선을 이용한 일본인의 어로 활동의 확대에 의해 조선인의 명태업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이 지적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식민지 시기의 명란젓 가공업은 전혀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선과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명태의 어로와 어란의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